네, 오늘도 할 얘기가 정말 많습니다. 월가 현지 시각으로 인터뷰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되게 많아요. 여러 가지 이슈들은 뭐 시장 지수 자체만 보면은 별일 없었던 것 같은데 네. 어제랑 마찬가지로 소문난 잔치는 맞죠, 오늘도? 네, 그런데 먹을 것은 없었고 이제 월가가 백조처럼 겉으로는 우아하게 이제 뭐 큰 변동 없이 마무리했지만 발 밑에서 미친 듯이 이제 발장구를 이렇게. 쳤다는. 근데 이번 주에 진짜 좀 피곤하고 나른하지 않나요? 봄 기운이 또 있는 데다가 봄 때문에 피곤하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굉장히 많아요라고 하시면서 앵커 눈이 접니다. 벌써 그게 바로 풀렸어요. 접니다. 그게 바로 접니다. 저도 한 10시간 넘게 요즘 자는 것 같아요. 너무 졸려요. 10시간 넘게요? 예. 신생하세요? 신생한가요? 아, 피부가? 죄송합니다. 자, 정신 중앙은행 연령이 신생아인 걸로 하고 피곤한 분들 어쨌든 많아요. 여의도에서 일을 하거나 주거를 하시는 분은 벚꽃 시즌을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너무 많고 분주하죠. 그리고 또 예. 이렇게 나가 보면 거의 벚꽃 반 번데기 반이에요. 아, 뭐 그렇게 번데기를 파는지 무슨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항상 저는 벚꽃 시즌 하면 번데기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죄송합니다. 여기에서도 나이가 딱 나오죠. 저는 솜사탕 신생하다 보니까 아. 솜사탕 생각이 딱 나는데 자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고 첫 번째 인터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AMP 캐피탈의 셰인 올리버입니다. 작년 말에 중앙은행들 이 긴축 공조 우려. 올 초에는 상황이 뒤집혔다. 증시 안도랠리 물음표 펼치고 있다. 성장 우려 현주소 따져봐야 할 시점이다. 뭐 정말 모르겠습니다. 예, 지당한 얘기고요. 일단 얼굴만으로는 레고의 현실 버전이라고 할까? 저분 누군지 알아요, 저는. 레고를 머리가. 닮았어요. 예. 작년 말 이제 중앙은행들이 연준을 위시해가지고 뭐 ECB도 그렇고 이제 금리를 올린다는 어떤 그 긴축 기조가 뚜렷했었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시장이 폭락을 하니까 올 초에 상황이 뒤집혔고 증시는 이상한 안도랠리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증시가 펀더멘탈 6개월 선행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경제보다는 중앙은행을 의식한 이런 시장이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보다 오죽하면 중앙은행이 갑자기 저렇게 올스탑을 했을까? 이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럼 좋아요. 이렇게 명제도 역이 대우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거꾸로 지금 지표가 좋아지면 증시 안도랠리가 다시 사라져야지 맞는데 지금 현재 성장 우려가 얼만큼 불식이 됐나? 혹은 그냥 기대감만으로 다시 지금 지표를 너무 상대평가로만 바라보는 게 아닌지 좀 따져봐야 될 시점이고 결국은 이게 지금 현재 주가가 고점이냐 아니면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느냐 이걸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된다고. 근데 이제 시장만 제가 시황 기사 위주로 보다 보면은요 재료가 없는 것 같은데 내린 날이 있어요. 그러면은 헤드라인에 항상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언가 근거가 이게 돼서가 아니라 그냥 찾아서 근거인 듯한 느낌이 요즘 들어요. 끼워 맞추기. 네, 그런 그러니까 느낌이요. 진짜로 이 팔당댐에서 왜 그 수문 조절을 하잖아요. 홍수 날 때. 네. 수문을 닫아도 한강 통해서 하류까지는 한동안 계속 물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문 조절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약간 선제적 대응이라고는 하지만 실제 실물의 이 물길을 갖다 공유하는 실물 경제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는 당장의 영향은 없고 그냥 심리적으로만 그렇지 않나.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연준이 이제 올해 첫 금리 인상을 10월에 하든지 아니면 뭐 내년 초에 금리를 내리든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올해는 진짜 무조건 눌림목 매수 관점, 바이온 딥이 무조건 통하지 않나. 아 올해는 무조건 통하는 네. 전략? 갑자기 뭐 글로벌 경기가 좋아져가지고 연준이 올해 금리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엎어지면 그때 무조건 사야 된다고 생각해요. 올해까지는 이게 통하지 않을까. 통한다. 그럼 올해가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건가요? 마지막 기회라고 봐야죠. 아 너무 슬프다. 마지막이라. 사실은 파티가 끝나야 되는데 앵콜 해가지고 벌써 파티 시간이 2시간인데 앵콜로 애프터 더 파티를 벌써 6시간째 하고 있는데 그래도 더 여기서 이상 갈수 없어. 파트너를 못 만난 사람은 이제 마지막 노래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을 때 이때 빨리 어필을 해야지 짝짓기에 성공을 할 수 있지. 뭐 끝나고 나가서 토스트 먹으면서 오뎅 먹으면서 하겠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없을 것 같고 애프터 더 파티가 너무 길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마지막 노래가 나올 때 빨리 짝짓기에 성공을 해야 되죠. 우리 소장님이 역시. 딴따라도 올해 기대를 해보면서. 네. 자 근데 잠깐만요. 예. 그렇게 마무리 넘어가나요? 괜찮았죠? 아니요. 저 근데 더러웠어요. 그러시면 안 되지.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저는 오늘 지표 중에 네. 경제 지표, 고용 지표, 전 이런 통계는 처음 본 것 같아요. 50년 만에. 네. 1969년 10월 4일 이후 최저치까지 떨어진
실업수당 실업수당. 청구 건수 내용 한번 보죠. 네, 이 내용이 오늘 많이 주목은 안 됐는데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을 예. 것 같습니다. MFI 글로벌 조슈아 샤피로입니다.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말 그대로 서프라이즈 1969년 10월 4일 이후 최저치. 와, 미국 고용으로 판단 침체 그림자는 없을무. 다른 거는 몰라도 미국 고용 상황으로 봤을 때는 글로벌이고 뭐고 경기 둔화 우려는 사실상 없을 무자에 해당되고 앞에 이제 김민지 시황에서 얘기하셨지만 19만 6천 건이었죠. 근데 이게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2만 건이 2분이에요. 아. 22만 건이면 그냥 실업률이 오르지도 내려가지도 않고 22만 건보다 적으면 실업률에 하락 여지가 있고 22만 건보다 많아지면 실업률이 상승할 여지가 있고 이렇게 보는데 50년 만에 최저치는 진짜 누가 봐도 완전 서프라이즈였고 거기다가 이제 오늘 어제에 이어서 물가 지표가 또 하나 나왔죠. PPI 생산자 물가. 근데 사실은 예상치를 큰 폭으로 상회했고 뭐 헤드라인 넘버는 네. 5개월 내 최고치를 언뜻 이거 어제 CPI에 비해서 PPI는 많이 올라간다라고 했지만 이게 또 그 식료품하고 에너지를 제외하니까 다시 또 부진하게 나와가지고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없는 가운데 고용은 활황. 옛날에 우리 진짜 그 80년대에 삼저 시대 거의 이제 그런 느낌으로 지금 미국은 누가 봐도 침체하고는 거리가 멀었다. 거기다가 오늘 나온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 집계 기간이 5월 첫째 금요일에 발표될 4월 고용 보고서 집계 기간에 딱 들어있다는 점에서 4월 고용 보고서도 전달보다 좋으면 좋았지 나쁘진 않을 것이다. 연준 좀 곤란할 수 있겠는데요. 진짜. 이렇게 고용이 아니 좋으면. 이렇게 좋은데 네. 그러니까요. 예, 과연 지금 뭐 인내심을 가질 땐가 인내심이 트럼프를 향한 인내심인가 뭐 이런 이게 생각할 수 있죠. 인내심이란 단어에 수정이 있을 가능성은 근데 없다고 봐야 되죠. 그런 시장의 비판조차 인내하겠다. 아, 그런 진짜 인내심인가? 아니 뭐 불교 신자인가 뭐 이렇게 인내를 많이 해? 다 인내하네 다 인내. 요즘은 막 의사록이나 이런 데 봐도 좀 옛날과 다른 표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진짜 격세지감이라고 할까요? 예. 그 놈의 FMC 성명서를 내가 진짜 우리나라 한국은행 금통이 그것도 잘 안 보는데 그 영어로 된 그걸 제가 십몇 년을 봤는데 요즘은 진짜 몰라 감성 성명서라고 할까요? 약간 좀 약간 감성 소구가 많이 들어가 있죠. 예, 이상한 좀 단어들이 FMC 성명서에서 못 보던 단어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우리 분석이 중요했던 것 네.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인내심 단어가 또 다음 코멘트에 들어가 있네요. 예. 마침 있으니까 보도록 하죠. 연준 부의장 리차드 클라리다입니다. 미국의 경기 확장세 완숙 단계에 진입했다고 판단한다. 현행 금리 휘발유도 냉각수도 아니다. 통화정책 인내심, 대외 변수도 고려. 이 미국의 경제 성장이 지금 탄력이 떨어지는 것뿐이지 성장을 멈춘 게 아니다. 사람도 이제 청소년기가 지나면은 이제 이 성장이 떨어지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저 같은 경우도 중3 때까지 키 150에 바지 40 입고 이랬거든요. 근데 갑자기 고1 때 1년 동안 한 20cm 크더라고요, 키가. 와. 그러고 나서 탄력은 떨어졌지만 어쨌든 이렇게 경제라는 것도 어떤 모멘텀을 맞으면 한번 확 앞서갈 때 앞서가다가 그 다음에 성장률이 떨어지는 거지 사람의 키도 줄어드는 건 없잖아요, 거의. 뭐 줄어들기도 하죠, 나이가 들면. 하지만 뭐 크진 않지만서도 그렇죠. 이제 그거는 약간 뼈에서 칼슘이 빠지면서 약간 이제 내려가는 거지. 의학 방송이 됐어. 예, 키 자체가 뭐 이렇게 뭐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완숙 단계에 진입했다고 판단하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오늘 고용이 저렇게 50년 만에 최고로 잘 나왔지만 네. 현행 금리가 인커리지도 아니고 디스커리지도 아닌 딱 적정한 수준이라고 본다. 골딜락스. 네, 골딜락스다. 그래서 통화 정책의 인내심에는 또 브렉시트 같은 대외 변수도 들어있다는 점을 알아주길 바란다. 그러니까 우리 인내심이 고용 지표 저렇게 잘 나왔는데 뭔 놈의 인내심이야 이러면 우리가 오판한 게 아니라 대외 변수도 들어있으니까 나대지 마. 중국도 있고 유럽도 네. 있으니까 그런 변수 우리가 다 고려해서 네. 이렇게 인내심을 가지고 가는 거다. 뭐 이렇게 설명이 나올 그렇죠. 거라는 오늘 거죠. 같은 날 그 지표 서프라이즈를 보고 거기다가 고용은 대박인데 물가는 또 완전 부진하게 나온 이런 조합을 보면서 연준 부의장으로서 할 수 있는 아주 적절한 코멘트였다. 다음 코멘트가 마침 대외 변수네요. 맞아요. 예. 브렉시트 관련 이야기입니다. 이어서 해볼게요. ING 싱크팀 제임스 스미스입니다.
브렉시트 데드라인 6개월 연기, 영국 메이 총리 교체에는 불충분한 시간이지만 2차 주민투표에는 충분한 기간. 그럼 2차 주민투표 가능성을 높게 보시는 건가요, 이분은? 근데 2차, 3차까지 가도 제가 봤을 땐 또 늘어질 수밖에 없고 진짜 지치죠. 너무 심하지 않아요? 6개월이면 10월 말인데 그러면 또 이제 내년 넘길 수도 있다는 건데 그 부부 클리닉 사랑과 전쟁 그 드라마 유행했잖아요. 그 신구 씨가 뭐 4주 후에 뵙겠습니다 뭐 하는데 이것도 이제 약간 이혼 법정의 약간 그 상황으로 보면은 찾아와가지고 이혼한대. 그래서 얼마나 시간을 줄까? 그럼 한 달이면 될 것 같아요. 4주 후에 뵙겠습니다. 4주 후에 만나는데 아직도 결정을 못했대. 이번엔 그럼 8주 있다가 왔는데 또 결정을 못했대. 그럼 뭐 얼마나 시간 줘? 한 6년만 시간 주세요.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6년? 그냥 살아 그냥. 이런 것 같아요. 이렇게. 근본적으로는 영국이 이렇게 투표를 했지만 떠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혼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마음이 살짝 변했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계속 줘도 어떤 결정을 못 내리는 거 아닐까요? 결혼과 똑같다고 비유를 한다면? 또 아침마당에 어맹란 씨로 빙의해가지고 부부관계에 있어서 또 얘기를 하시는데 왜 명예훼손도 그렇게 사는 거죠? 뭐라고 했는데 왜 저한테만 그렇게 사는 그러세요? 거죠. 거의 지금 어맹란 씨와 윤문식 씨가 부부 관계에 성대모사 할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성대모사는 하지 마세요. 단어가 아침에 듣기에는 이 뭐 없는 놈아 이거잖아요. 유튜브용이어서. 근데 진짜 그렇기 때문에 영국 쪽에서는 이것을 뒤집는데 뭔가 논란이 없을 만큼 깨끗한 방식으로 뒤집고 싶어서 지금 시간을 끄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근데 그런 깔끔한 어떤 안은 나올 수가 없다. 아티클 15인가 뭐 이거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3월 17일이 데드라인이었는데 데드라인이라는 게 어떻게 6개월 연기된다는 건 6일도 아니고. 데드라인의 의미를 잘 모르나 봐요. 네, 요즘 미중도 그렇고요. 데드라인의 의미가 좀 데드라인이 없어요. 거의 뭐 네. 네버다이로 바뀌어버렸는데 어쨌든 그래서 6개월 돼서 10월 31일이 또 와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근데 요 6개월이 메이 총리를 교체하기에는 불충분하고 2차 주민투표까지는 할 수 있는데 사실 이 브렉시트 데드라인이 연기될 거라는 거는 저를 비롯한 뭐 국제정세 전문가들 대부분이 예견했던 일이고 네. 일단 테레사 메이 같은 경우에 교체가 되면 그때는 진짜 새로운 도화지에 새로운 그림을 그려야 되는 리스크가 있고 대신에 테레사 메이가 스테이를 하면 또 뻔한 진짜 질이 멸렬한 그 싸움이 계속 되겠지만 그래도 어떤 창구는 그대로 파이프라인은 이어져 있다는 존재를 한다는 그런 안정감도 있겠는데 어쨌든 테레사 메이가 10월 31일까지잖아요. 네. 근데 7월을 넘기면 교체를 안 당하고 본인도 사임하기 시간이 짧아가지고 7월만 넘기면 계속 스테이할 거라는 전망이 지금으로서는 지배적이에요. 그러니까 3개월 버티면 이제 쭉 가는 거죠. 메이 총리가 아무래도 이 일을 마무리는 지을 거는 같네요. 자, 그리고 한미 단독 회담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어서 좀 해보도록 하죠. 블룸버그 백악관 출입 기자 제니퍼 제이콥스입니다. 그분이 사진을 제공했어요. 이거 보세요. 예. 이분이 사진을 제공한 거군요. 대북 제재 완화. 백악관 그 예. 기자 그 풀단에서 이제 여기 들어가서 서로 질의응답을 오발 오피스에서 했는데 사실 옛날 같으면 카메라도 저기 못 들고 들어가고 네네. 뭐 휴대폰 다 반납하고 들어가는데 이제는 진짜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핸드폰 들고 들어가서 이제 딱 들고 있는데 저 와중에 이제 저걸 본인이 찍어가지고 본인 트위터에다 올린 거예요. 사진 한번 볼까요? 근데 이제 지금 보시는 대로 그 문재인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앉아 있지만 옆에 또 멜라니아 여사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이걸 단독 회담을 놓고서 얘기가 많았었잖아요. 네. 단독 회담은 양국 정상만 한다. 부부 동반으로 하는 거는 단독 회담이 아니다. 예. 근데 이제 솔직히 요 지금 영상 장면을 그 지금 블룸버그 제니퍼 네네. 제이콥스가 이제 찍어가지고 올린 건데 우리 김정숙 여사의 사진은 안 나오지만 하여튼 옆에는 계신 걸로 멜라니아만 있는 건 저기 아니잖아요. 앞에 계시네요. 예. 근데 제가 뭐 이런 이 외교 관례에만 입각해서 발언하는 거지 뭐 남녀 뭐 이런 갈등을 조장하는 건 아닌데 아무래도 단독 회담이라고 하면은 와이프가 없는 상태에서 그쵸, 맞죠. 정상들만 예. 하는 게 맞는데 그러면 지금 이 공개가 안 된 장면에 둘이만 얘기하고 나와서 이 기자회견만 부부 동반으로 하는 거냐?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일단 와이프들끼리 떼어놨으면 둘이 회담하고 나와서 기자회견도 둘만 해야 되는데 저렇게 넷이 한다는 거는 단독 일단 회담이 없었고 계속 넷이서 회담을 했다는 건데 그러면 새롭고도 은밀한 무언가의 얘기는 없었다고 보는 게 맞겠고 청와대에서는 넷이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의미가 있다. 그리고 단독 회담이 맞다. 아. 사진만 찍고 영부인 두 분은 빠지는 거다. 이랬는데 청와대 얘기가 또 틀렸어요 지금. 원래 일정은 그게 아니었는데 저렇게 네 분이서 하고 이제 오찬하러 저 두 분은 빠지고 단독 회담 원래 하는 걸로 일정이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회담 끝나고 나서 기자회견에 넷이 나타났다는 건 둘이 만나고 둘이 기자회견 이벤트가 어쨌든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청와대에서는 또 한 번의 이제 번지수가 틀린 행동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 현장에 있었던 블룸버그 기자가 직접 질의응답한 내용 한번 읽어줘 보실래요? 예. 네, 이 부분 보고 갈게요. 예, 대북 제재 완화 고려한 적 있나라는 질문에 트럼프 노, 현 수준이 적당하다. 남북 경협 얘기에 당장은 아니다. 적당한 때가 있을 것이다. 이게 뭐예요? 뭐 새로운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거기까지 갔는데 무언가 뉴스, 속보라고 할 게 사실은 없는 것 같아요. 이것도 이- 그래요. 다양한 스몰딜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현재로선 빅딜로 가겠다. 이것도 변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솔직히 트럼프의 어떤 계략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는 게 네. 당장 이제 언발의 오줌 누기식으로 자꾸 이제 포장을 하려는 게 문제인데, 이미 제가 봤을 때는 워싱턴하고 백악관은 코리아를 패싱하고 있어요, 진짜. 그리고 이번 정상회담 시기도 있잖아요. 네.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먼저 요청을 했어요. 정상회담 합시다. 날짜는 포인트아웃 해달라. 근데 백악관에서 알았다. 정해서 알려주겠다 했는데, 어제 우리 임시정부 100주년 수립 기념 행사를 원래 광화문에서 대통령까지 그 3.1절 행사처럼 크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4월 11일 그날로 딱 찍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하. 어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하에 여의도 공원에서 그 행사가, 임시정부 100주년 수립 기념일 행사가 열렸는데, 그런 것만 봐도 좀 다분히 의도적이지 않나요? 지략가긴 지략간 것 같아요. 트럼프라는 인물이 진짜 그 가진 힘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휘둘리면 안 될 텐데 그 너무 속상하긴 하네요. 좀 그렇죠. 네. 어쨌든 그래서 좀 전에 영상도 보셨고 사진도 보셨지만 단독 회담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또 야당에서는 청와대에서 또 거짓말했다. 사실 별건 아닌데, 근데 이제 어쨌든 발언의 수위나 어떤 그 정상회담의 어떤 깊이로 봤을 때 부부 동반해서 할 얘기는 이제 아닌 걸로.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네,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추가적인 이야기를 하나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북한 상황에 대해서 좀 코멘트가 나왔네요. 자, 멜번 대학교 국제관계학 교수 벤자민 하비브입니다. 북한 협상에 복귀시킬 수 있는 것은 자연재해. 자연 제재. 죄송합니다. 오타가 아니에요, 제가. 자연 제재. 예. 제가 너무 한글을 쉽게 봤네요. 자, 지난 15년 북한 민심 날씨에 가장 민감. 이것 때문에 그랬나 봐요. 올 여름 최악의 더위와 식량 부족이 예상된다. 아니 되게 북한 관련된 인터뷰 기사를 찾아보다 보니까 되게 신박한 내용이 있는 거예요. 일단 이 교수님 표정도 되게 어린아이 같이 되게 해맑으면서도 해맑으셔요. 예. 뭔가 되게 창의적이고 사고의 유연성이 뛰어날 것 같은 인상이잖아요. 근데 지금 김정은이를 협상 테이블에 도로 앉힐 수 있는 게 대북 제재나 무슨 핵 협상이 아니라 자연 제재래요. 그러면 이제 민심이 들끓어야지 결국은 협상 테이블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 그렇죠. 것이다. 저는 이게 상당히 일리가 있는 분석이라고 보는 게, 사실 작년 여름 한반도의 최악의 그 더위, 무더위하고 가뭄이 있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위기 대응 잘했다고 보고, 뭐 노인정 같은데 무더위 쉼터도 설치해놓고, 그렇죠. 하다못해 건널목에 파라솔이라도 하나 쳐놓고 그거 했었잖아요. 좋았어요. 근데 북한은 지금 그럴 여력이 없다 보니까 타격이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받았단 말이에요. 사실 이제 지금 작년만 해도 지금으로부터 벌써 한 8개월 전인데, 그 동안의 대북 제재 때문에 지금 북한 상황이 더 안 좋으니까 당연히 뭐 재난 대처나 뭐 위기 대응 같은 게 더 올해는 안 좋을 수밖에 없는데, 올해도 작년에 비해서 만만치 않은 폭염이 예상되고 있는데, 지난 15년 동안 북한의 민심을 봤을 때 북한의 민심은 날씨에 오히려 민감했다. 예. 김정은이든 김일성이든 김정일이든 뭐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일단 당장 먹을거리에 급급할 수밖에 없고,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재난방지 시스템이나 이런 게 거의 없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우리 옛날 조선시대처럼 임금이 덕이 없으니까 뭐 가뭄이 왔네 뭐 약간 이런 식의 정서란 말이에요. 근데 예. 이런 걸 봤을 때 김정은 입장에서는 자연재해가 더 무서워. 참 나름대로 좀 일리가 있기도 하고 네. 신박한 분석이었네요. 예. 여기까지 오늘은 좀 보도록 할게요. 예. 이거 통할 수 있다고 봐요. 통할 수 있다고 봐요? 김정은이 야 이거 인민들 이거 굶어 죽기 전에 이거 내가 나서야지. 나서야 돼갔어.
그 한마디 성대모사까지. 하시려고 지금 아이고. 저 한마디 하시려고. 네. 부끄러워. 자, 김일욱 소장 갖겠습니다. 고맙습니다.